56세 대기업 김 부장, 투자 실패 인정 후 투자 방향을 바꾸자 터졌다. 이 문장을 처음 보면 솔직히 좀 뜨끔해진다. 나도 모르게 남 얘기 아니네 싶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아직은 현역이지만 동시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현실이 슬슬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속으로는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아이들 교육, 부모님 병원비, 아직 끝나지 않은 대출,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은퇴 후에 뭘 먹고 살지? 라는 질문.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는 투자에 더 집착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불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그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에 흔들리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고 손실이 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바로 여기서 많은 김 부장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런데 제목 속 김 부장은 달랐다. 실패를 인정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은퇴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는 분기점이 된다. 왜 50대 투자에서 인정이 중요한가? 50대의 투자는 2030대와 완전히 다르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50대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면서 동시에 가장 부족한 자원이다. 한 번의 큰 실패가 은퇴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여기서 팔면 진짜 실패가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버틴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의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손실은 더 커지고 회복할 시간은 더 줄어든다. 김 부장이 잘한 건 바로 이 지점이다. 손실을 실패로 보지 않고 데이터로 본 것이다. 틀렸으면 방향을 바꾸면 된다. 이 단순한 사고 전환이 은퇴 자산을 지키는 핵심이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 투자 방향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종목을 바꾸는 게 아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한 방에 벌겠다, 지속적으로 지키고 늘리겠다. 남들처럼 해야 한다, 내 상황에 맞춰야 한다. 수익률이 전부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최대 수익이 아니라 최소 손실이다. 수익은 시간이 만들어주지만 손실은 한 번에 무너뜨린다. 사례 1 부동산 몰빵 후 방향 전환한 박 차장. 박 차장은 50대 초반에 전 재산을 부동산에 넣었다. 주변에서 이 지역 뜬다는 말만 믿고 대출까지 끌어 투자했다. 초기에는 가격이 오르면서 자신감이 붙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다시 오른다며 버틴 것이다. 결국 몇 년 동안 묶인 자금과 이자 부담으로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렸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한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 배당주와 채권형 자산에 분산 투자했다. 수익률은 예전보다 낮았지만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서 삶의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손절 안 했으면 아직도 스트레스에 살았을 거다. 사례 2 고위험 주식에서 연금 중심으로 전환한 이 과장. 이 과장은 IT 주식 투자로 한때 큰 수익을 봤다. 문제는 그 성공 경험이 독이 됐다는 점이다. 더 큰 수익을 노리며 점점 더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뻔했다. 시장이 한번 흔들리자 계좌가 크게 흔들렸다. 그런데도 이번엔 다르다며 버티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는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개인연금, ETF,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수익도 느려 보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계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꾸준히 우상향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돈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알았다. 사례 3, 사업 실패 후 현금 흐름에 집중한 김 대표. 김 대표는 은퇴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2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 큰 빚은 아니었지만 노후 자금 일부가 날아갔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성장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집중했다. 작은 규모의 임대 사업, 온라인 강의, 컨설팅 등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자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에는 얼마 버느냐보다 끊기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이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실패가 아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시장은 언제든 변하고 상황은 항상 예측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때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김 부장이 성공한 이유는 특별한 정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이 세 가지를 했을 뿐이다. 틀렸다는 걸 인정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무리. 50대는 늦은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금의 선택이 은퇴 후 2030년을 결정한다. 혹시 지금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다. 나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걸까? 버티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준비가 시작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방향을 바꾼다는 말, 사실감으로만 접근하면 또다시 흔들리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냉정하게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은퇴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할까? 행동경제학 관점. 이 부분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 대표적인 개념이 손실회피 성향로스 어버전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이상 크게 느낀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버티게 된다. 또 하나는 매몰 비용 오류 성크 카스트 팰러시다. 이미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실이 날수록 더 오래 버티고 버틸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는 판단 기준을 외부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손실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정리, 특정 자산 비중 30% 초과 금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시스템으로 차단해야 한다. 은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 확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은퇴 준비는 얼마 벌었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의 게임이다. 이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시퀀스 리스크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평균 수익률 5%라도 초반에 큰 손실이 나고 나중에 회복하는 경우, 초반에 안정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손실이 나는 경우,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은퇴 직전이나 은퇴 초기에 큰 손실이 나면 자산은 회복되기 전에 먼저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계속 꺼내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0대 이후 투자 전략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공격적인 성장 중심, 안정적인 유지 중심. 자산 증가, 자산 보존, 현금 흐름. 기대 수익 극대화, 변동성 최소화. 쉽게 말하면 덜 벌어도 오래가는 구조가 훨씬 유리하다. 뇌과학적으로도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다. 인간은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즉, 변동성이 큰 투자를 계속하면 스트레스 증가, 판단력 저하, 더 큰 실수, 이 구조가 반복된다. 반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가 결국 더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마음이 편하다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복잡할 필요 없다. 핵심은 세 가지다. 1. 자산을 역할별로 나누기. 돈을 한 덩어리로 보면 판단이 흐려진다. 역할을 나누면 훨씬 명확해진다. 생존 자금 최소 23년 생활비 현금 단기채. 안정 자산 배당주 채권 ETF. 성장 자산 일부 주식 리스크 자산. 이렇게 나누면 시장이 흔들려도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은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2.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 은퇴 이후에는 월급이 사라진다. 대신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배당, 이자, 임대 수익, 소규모 사업. 이 중 23개만 안정적으로 만들어도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핵심은 자산을 파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3.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기.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판단이 흐려진다. 투자 기준을 3개 이내로 제한. 리밸런싱 주기 정하기 예 6개월. 뉴스보다 원칙 우선. 이렇게 단순화해야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다. 다시 김 부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김 부장이 터진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손실을 인정했고 뇌의 본능을 거슬렀고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자. 은퇴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느냐, 손실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이다. 이 방식으로 10년, 20년 버틸 수 있는가? 여기서 아니오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신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신호는 이미 오래전에 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